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5년 전 5월 18일부터 군사 독재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광주는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광주는 지명이 아니라 암울한 역사의 암호였습니다. 35년 전 광주의 5월은 핏빛이었습니다. 그 핏빛은 수많은 이념적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이념적 사생아. 그들은 과거에는 386, 이제는 486 혹은 586이라고 불리면서 사회의 기성세대가 됐습니다. 이제 그들도 기성세대가 됐을 만큼 나이를 먹었고 광주도 다시 지명으로서의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1980년 광주는 아직도 그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 여야 대표는 광주에서 모두 불청객이 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과거 청산이라고 할 때 Vergangenheitsbewältigung, 그러니까 과거 극복이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과거 청산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독일 사람들은 청산 대신 극복이란 단어를 쓴다는 얘기인데요. 역사는 청산하고 싶어도 때로는 깨끗이 지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독일인들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청산 대신 극복이란 단어를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역사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보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월요일이죠, 맞죠? 네, 월요일입니다. 예, 매일 똑같다 보니까 일상이. 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어떤 겁니까? 네, 검찰이 이른바 쌍끌이 수사에 나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제목이 쌍끌이 수사인데요.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성완종 전 회장이 설립한 서산장학재단을 지난 15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어제 전해졌습니다. 예. 이 서산장학재단은 지난 2013년까지 약 2만여 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사조직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이런 의혹도 여전히 제기돼 온 바가 있었는데요. 예.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압수수색은 성 전 회장의 지난 2012년 불법 대선 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돼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말기에 특혜성 사면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요, 당시 법무부 내부 자료를 일부 제출받아서 이 관련자들의 역할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지사하고 이완구 전 총리 이르면은 이번 주에 기소할 거라 그러죠. 네, 이번 주 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소환 조사를 받은 홍준표 지사 그리고 이 전 총리에 대해서는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지사의 경우는 측근들이 돈을 건넸다는 경남 기업 윤모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고 한 정황 등을 감안해서 사실 구속 영장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지만 이 금품 거래 혐의 액수가 이른바 통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1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해서요,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렇죠. 2억부터 보통 정치자금법은 구속이 되죠. 통상적으로 그렇죠. 통상적으로. 같이 통이 커요. 진짜 통상적인 게 통이 굉장히 커요. 네, 너무 많죠. 사실 2억 원도요. 그럼요. 그리고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는 이제 신임장 띄워도 되겠죠. 그죠? 네. 예. 국민연금 대체율 50% 인상에 연연하지 않겠다. 근데 그 대신에 기초연금을 이제 올리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하고 뭐든 하나 꼭 연결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좋게 얘기를 하면은 소득 대체율을 어쨌든 어느 수준까지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든 하나 네. 걸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예.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 주말을 이용해서 그 많은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대신에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같은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보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한마디로 국민연금이 안 된다면 다른 연금 수급의 대상을 올려서 한마디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강기정 정책위의장 이번에 공무원 특위 야당 간사를 맡았었는데요. 예. 새누리당이 합의안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합의를 깨는 역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복잡합니다. 예, 점점 복잡해지는군요. 공무원 단체들은 좋겠어요. 점점점 이거 공무원 요구 개혁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네. 예? 글쎄요.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요번에 대학 평가했거든요. 네. 대학 평가했는데 대학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페널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적이 나쁜 대학들한테는. 네. 그죠? 근데 그걸 못 주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평가하느라고 그 평가단에 소속된 교수들은 와 죽었다 살아날 정도로 그냥 밤새고 했거든요. 근데 했는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안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곳곳에 있거든요. 이게. 일단 뭐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단 공무원연금 통과시키고 나머지를 이렇게 논의를 하자는 건데요. 한번 봐야죠. 조금 더 합의를 해봐야 되겠죠. 봐야죠. 네. 뭐 우리나라 정치권은 하도 뭐 계획은 많은데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네. 그리고 전경련 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추진한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중앙일보가 이 정경련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북한의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대북 경제 협력이나 투자 사업의 자문을 위한 건데요. 그 일환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과거에 의욕적으로 건설했던 강원도 원산의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한마디로 그 관이 주도하는 남북 경협의 경직성을 좀 탈피하고자 이런 보관을 마련한 것 같은데 예. 이 지금 오이사 조치 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설에 대해서 이 지금 어쨌든 숙청 처형은 뭐 인정한 것 같다라는 반응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더 우세하죠. 언급은 안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네. 근데 북한은 원래 언급을 안 하고 딴 얘기를 하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문법이 그래요. 네. 그 사람들. 네. 이 보통 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 긍정한다라고 받아들여지니까 비슷한 예. 맥락이긴 한데요. 북한은 어제 대남 선전용 사이트인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 남측이 숙청 정치, 공포 정치 운운하면서 이 자신들의 이른바 최고 존엄을 훼손하는 악담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이어간 겁니다. 예. 하지만 정확히 어떤 그 내용 자체를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참 애매한 상황인데요. 일단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처형설을 부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숙청을 시인한 것이다라는 해석에 여러 가지 무게가 쏠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일부 동영상에 현 부장이 등장한다는 점과 이번 성명의 내용을 근거로 예단하기 어렵다 이런 또 상반된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정원이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첩보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네.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사라진 건 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숙청은 확실해 보이죠. 예, 네. 숙청은 확실히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처형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고수의 세일은 스케일부터 다르나니 전자제품을 사면 티볼리 5대가 따라온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명불허전 파격 특가, 압도적 카드 혜택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놓치지 마시라. 경품은 행사기간 구매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트럭 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 타이어. 창업비, 임대료.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에 필요한 차 구입이 부담된다면 쉐보레 자신만만 할부로 다마스 또는 라보의 오너가 되세요. 최초 1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8,000원이면 부담 끝. 선수금 15% 제외, 5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시흥 백옷 신도시에는 클래스가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학교도 누리는 문화도 사는 공간까지도 좋겠다. 할라비발디 엄마들.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 시흥 백옷 할라비발디 캠퍼스 2차 5월 오픈 예정. 문의 1688-2600. 예,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흐립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오늘 오후에는 비까지 내린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아침이죠.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30분 전보다 도로의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부천 부근부터 신월까지 3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반대 인천 방면 인천 요금소부터 서인천 부근까지 이제 7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면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긴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40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도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거의 전 구간이 밀리고 있는데요. 창동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교차는 북부간선도로도 외곽으로 나가는 길 묵동 나들목부터 구리시계 끝까지도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서부간선도로도 외곽으로 나가는데 목동교부터 금천교까지 거의 전 구간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반대 도심 방면 고척교에서 금천교 사이로도 시속 20km 미만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이 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취임한 지 꼭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있어서의 내홍, 이것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와중에 초계파 혁신기구를 출범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초계파 혁신기구 문재인 대표가 취임 50일을 맞았을 때 했던 기자회견처럼 좀 더 새정치민주연합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자, 정대철 새정치민주연합 3인 고문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 고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100일 얘기하기 전에요. 네네. 어제 문재인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두 양당 대표가 광주 내려갔는데 네. 김무성 대표는 무이세례 받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현상을? 이건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적 실망이 그렇게 표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쪽은 아마 이거 보궐선거 패배와 같은 고리에 같은 류의 생각을 아직도 광주 시민 국민이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100일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문재인 대표 취임 100일 평가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100일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전반기는 꽤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정치라고 할까요?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는 정치로 상당히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공감을 얻었습니다. 예. 그런데 후반부 최근에 그 보궐선거 결과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 대한 거부로 나타났거든요. 예.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린 그 저희들이 안방이라고 저희들은 자부하는 호남 광주 유권자들이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을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이 더 이상의 결단과 결정을 미루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잘못된 말씀입니다. 예. 이대로 그냥 유야무약하면 광주 유권자들과 또 다른 유권자들이 야권의 재편이라고 할까 신당 창당 같은 것은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하나의 흐름으로 지금 벌써 이제 하나의 굳어져 가고 있지 않나. 그 흐름이 지금 실제로 가시화가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가시화됐다는 것보다는 전 작년부터 그런 느낌을 호남이나 광주 쪽 가면 야당이 이렇게 됐으니 이게 새거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렇게 자꾸들 얘기해서요. 처음에는 그저 늘 주장하는 대로 그러겠다. 그러다가 여러 번 가서 제가 강연도 가고 하는 데서 깊이 얘기해 보니까 이거 상당히 그 실망이 깊어지고 이게 원천적인 데 가서 있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지도부나 당원들한테나 이거 경종이라고 할까 경고를 제가 전달했습니다. 예. 아닌가 다를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광주 같은 데서 표로 그게 표출이 됐습니다. 예. 지금요 초계파 혁신기구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좀 가라앉힐 수 있다고 보세요? 예, 그냥 그 자체로서는 그것도 좋은 혁신 방안이라기보다는 수습 방안이겠죠. 네. 네. 그 전에 바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서 특별히 문재인 대표가 소위 문재인 문건에서 보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비주류 비노 측의 요구를 공천 나눠먹기니 조직 나눠먹기로 비난하고 나서자 즉시 이게 초계파로 하자 그러니까 이 초계파도 결과적으로는 같이 함께 나눠먹기신 혁신기구로 얼핏 보여진단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얼떨떨하고 정상으로 응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어저께 내가 누구 결혼식에 가서들 그 비주류 주류들 이렇게 좀 다 이렇게 만났더니 그쪽에서 비노들의 얘기는 나눠먹게 하지 말자고 그러고 혁신기구를 결과적으로 나눠먹게 하자는 건데 이것도 참여하기가 참 어려우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 얘기도 그런 것 같네요. 또 나눠먹기 하지 말자 그랬는데 혁신기구라는 게 초계파라는 게 결국 나눠먹기다. 그게 같이 나눠먹게 하자고 간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기 시작하면 우유반컵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때는 쪽에서 보면 반컵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이때는 쪽에서는 한 컵이 준대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은 합니다만. 네. 근데요. 네. 초계파 혁신기구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날에 뭐냐면 공개한 듯 공개하지 않은 듯 이른바 비공개성 공개 문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비공개성 공개. 비공개를 하고 다 걷어갔다는데 그게 언론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시죠? 그럼요. 문재인 대표가 원래 그 당원들에게 알린다고 발표하려고 했던 발표문이요.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근데 그냥 한마디로 문 대표의 인식이 너무 이게 권력 투쟁적으로만 이걸 보셨구나. 지금 이 상황은 공천. 첫 번째는 정치라는 것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책임지는 것이다. 선거에는 결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 책임이고, 두 번째는 문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가. 소위 이쪽에서 그 표현이 꼭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친노 딱지, 친노로서만, 그리고 또 서툴고 잘못되고 경륜 없는 것이 꼭 친노로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고 잘못된 겁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으로 이름 지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프레임으로 정해진 것을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으로 돼 있단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졌는데, 아니 나눠 먹기 아니냐, 이렇게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로 가고, 이거 우리가 그 공천 좀 잘해달라, 자리 몇 자리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평화한 거죠. 그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리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아주 유치하게 된 것처럼 보여서 예. 그 사람들이 이건 격앙해 있고, 이게 무슨 문제를 갑자기 해결하다가 우리가 자리 몇 자리 우리 공천 보장해달라고 이런 것까지,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게 속으로 좀 내포돼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차원은 떠난 좀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예. 아니, 그리고요. 그 네네.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은 사실 문제 깨끗이 끝나거든요. 문재인 대표도 과거에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김무성 대표 쪽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어떻게 그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민 완전 경선제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는 잘 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민주적이고 공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만은 이것도 또 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당과 정당원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권리당원 돈 내고 정당을 하느냐? 그래서 권리당원들 내지 여태까지 열성당원들이 좀 머쓱해지고, 아니 모든 공천 때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건데 국민들한테 다 하려면 왜 우리가 당원을 하느냐, 그냥 좋아하는 거,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여태까지 한 실질적인 경우에서 조직 동원력이 뛰어난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능력 있고 돈 없고 신인 정치가 들어오기가 상당히 거꾸로 어려워졌다. 이런 측면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 이름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절로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원래 의미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퇴색되어 있고, 뭔가 국민들, 아니죠, 당원들 마음속에 좀 그늘지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그 제도를 제도의 뜻대로 잘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또 한 가지는 지금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없다 그러네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네.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뭐 심상치 않다. 뭐 손학규 전 대표가 뜨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후보들이죠. 우리 당엔 좀 가능성 있는 후보가 안철수, 안희정, 또 서울시장 하시는 박원순, 손학규 뭐 등등 좋은 후보들이 지금 문재인 후보까지 포함해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이 좀 이게 꿀렁꿀렁하고 이렇게 지금 정치 상황 속에 이렇게 됐어요. 그 당만 제대로만 세우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이 바라는 당,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정당. 그래서 제가 경우에는 늘 두 선호까지 중도 우파까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 예. 장년층과 노년층을 중시하는 정당. 운동권적 강경론이 주당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정당으로만 가면요, 후보로서는 우리가 나무랄 데가 없고 해볼만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성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또 한 가지만 좀 여쭤보는 게요. 네네. 문재인 대표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지금 네네. 이제 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인데요. 그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50%, 유선전화 50% 네. 방식으로 저도 했고, 봤습니다. RDD 자동차 응답 방식으로 한 것이고요. 네. 응답률은 5.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이 여론조사를 보면 예. 문재인 대표가 당원들입니다.
이 문재인 대표 아니요 당원들은 당원들하고 아니고요. 같이 예.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문재인 대표가 이 나가면 안 된다 그러는 게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예. 예, 저도 그거 봤는데 하도 어수선하니까 당이 지금 이건 아마 이게 제1야당이 이렇게 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콩가루 집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 책임은 나중에 묻고 대표나 지도부가 임시방편으로라도 급한 불부터 끄라는 그런 요구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 국민들의 깊은 뜻을 제가 거기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이 방송법하고 선거법이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방송법에는 이게 반드시 5개를 해야지만 돼 있는데 선거법은 7개군요. 7개를 해야 되는데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만 이 뭐 의뢰기관, 조사기관 이런 거 얘기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얘기할 때 보면 입이 아픕니다. 자세한 것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졸자들 취업문 더 좁아졌다는 지표가 나왔네요. 왜 이렇게 우울한지. 예. 예, 그 취업 현황 말씀대로 중요한 고용 지표인데요. 이 신입사원 취업 경쟁률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증가했고 최종 합격 인원 비중도 좀 줄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업회 조사 결과인데요. 대졸 신입사원의 취업 경쟁률이 평균 32.3대 1로 2013년보다 12.9% 증가했습니다. 100명이 지원하면은 96명은 취업에서 고배를 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5.7대 1, 그리고 중소기업이 6.6대 1이었습니다. 2013년 통계가 최근인데 이것과 비교하면은 경쟁률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왜 이럴까요?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기업들의 신규 인력 채용 예상 규모가 지난해보다 3.6% 줄어들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이 신입 100만 명을 뽑았다면 올해는 96만 명만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을 꼽자면 정부 정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타겟을 경력 단절 여성이나 중장년층으로 잡아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5년 전에는 신입과 경력 공채 비율이 8대2 정도였는데 지금은 7대3보다도 더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신입 채용보다 경력 채용하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요약하면은 기업들이 채용하는 인원 자체, 그 채용 시장의 크기가 줄어들고 그나마 경력직 채용이 더 늘어가면서 대학 졸업해도 취직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 청약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네. 예. 청약 시장에서 30대가 강세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30대 비중이 40% 가깝게 올라갔습니다. 40, 50대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젊은 세대가 집 구매에 대거 가세하면서 이번 달 아파트 거래량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 살고 있는 30대 젊은 층이 청약을 주도하면서 청약시장에 어떤 세대 교체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미분양을 걱정한 건설사들이 주려한 시세보다 이제 저렴하게 분양가 그런 것들을 내세웠는데 최근에는 광고만 봐도 이런 문구들이 사라졌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이제 저금리 기조라든지 1순위 자격 완화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업체들이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고수에서 일은 스케일부터 다르나니 전자제품을 사면 티볼리 5배가 따라온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명불허전 파격 특가, 압도적 카드 혜택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놓치지 마시라. 경품은 행사기간 구매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의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원유값이 오른다고 원유에만 투자한다면 당신은 아마추어. 코덱스 미국 에너지 ETF는 원유 관련 기업에서 에너지 기업까지 더 넓게 봅니다. 여기 코덱스 가득이요. 에너지를 다루는 선수들, 코덱스 미국 에너지 ETF. 투자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삼성자산운용. 나라 없이는 나도 없으니 나라는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한우를 사랑하면 한우가 우리 농가를 지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까지 든든해지는 것. 한우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한우 자조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